유튜브에서 인디언 스트리트 푸드를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1억 건이 넘는 영상이 쏟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상 절반 이상의 썸네일과 제목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unhygienic, disgusting, most dirty. 한국어로 바꾸면 불결, 혐오, 역대급 비위생 이런 단어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호기심에 클릭하겠지만 영상을 틀자마자 후회합니다. 파리떼가 음식 위에서 잔치상 벌이고 있고요. 섭씨 40도 넘는 길바닥에서 아저씨가 맨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닦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손으로 바로 다음 손님 음식을 만들어요. 한국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요, 솔직히 기절합니다. 우리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식약처 기준, HACCP 인증, 위생등급제,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인도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이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종교, 역사, 기후, 계급 구조, 경제적 불평등까지 전부 엮여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생 문제가 면죄부를 받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국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 음식이 왜 그렇게 죄다 걸쭉하고 색깔도 칙칙한지부터 이야기합시다. 한국 음식 생각해보세요. 김치찌개는 빨갛고 된장찌개는 구수한 갈색이고 비빔밥은 알록달록합니다. 시각적으로 이미 식욕이 확 돌죠. 그런데 인도 음식은요, 거의 다 누런 갈색 아니면 진한 주황색, 일색이에요. 이유가 뭐냐? 인도는 전 세계 향신료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109종류 중에 무려 76종류의 향신료를 자체 생산해요. 강황, 커민, 카다몬, 고수, 계피, 이것들을 요리마다 아낌없이 때려 넣습니다. 근데 이 향신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색깔이 전부 갈색 계열이에요. 강황은 노란색, 가람 마살라는 갈색, 칠리 파우더는 붉은 갈색. 이것들을 섞어서 끓이면 당연히 요리 색깔이 칙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인도는 세계에서 채식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자이나교에서는 아예 모든 생명 살생을 금지하죠. 그래서 인구의 상당수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야채와 콩류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야채를 그냥 삶거나 볶으면 밍밍하니까 갖은 향신료를 넣고 오래 끓여서 걸쭉한 소스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리의 원리예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다 비슷비슷한 카레 색이야 싶겠지만 그들에게는 수천 년간 이어온 생존의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왜 맨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맨손으로 먹느냐? 이게 한국인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음식 만드는 아저씨가 비닐장갑 안 끼고 있으면 바로 민원감입니다. 식약처에서 바로 날아와요. 영업정지 각이에요. 근데 인도에서는 맨손 조리가 아예 문화예요. 이건 단순히 위생관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음식을 신이 내린 은총으로 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을 도구로 집어먹는 건 신뢰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정성껏 받아 먹어야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5손가락이 각각 공간, 공기, 불, 물, 땅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이 5가지 원소가 활성화돼서 소화가 잘 된다고 믿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 보면 황당한 소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14억 인구가 수천 년간 믿어온 신념이에요. 쉽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인도 길거리 음식은 대부분 한 접시에 1,000원도 안 하는 초저가 메뉴입니다. 한 그릇 단가가 200원, 3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가격대에서 일회용 장갑을 매번 교체한다? 그건 사실상 원가 구조가 안 됩니다. 거기다 인도 길거리 음식 특성상 반죽을 치대고 소스를 섞고 빠르게 돌려야 하거든요. 장갑을 끼면 오히려 작업 속도가 느려져서 장사가 안 돼요. 한국 분식집 아줌마가 떡볶이 건지면서 장갑이 자꾸 벗겨진다고 투덜거리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규모가 완전 다른 차원인 거죠. 세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여러분, 불가촉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도에서는 이들을 달리트라고 부릅니다.
2011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달리트 인구가 무려 2억 1천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약 16%. 근데 이 숫자에는 무슬림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달리트는 수천 년 동안 가장 더럽고 천한 일만 강요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사회 최하층, 식당에 가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도 헌법에서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인도인의 95%가 여전히 같은 카스트끼리 결혼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도 여전하고요. 달리트 중 약 3분의 1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UN 보고서도 있어요. 자, 이게 길거리 음식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인도 길거리 음식 영상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은 달리트가 밀집해서 사는 빈민가 근처에서 촬영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다른 계층보다 2시간에서 5시간을 더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좁디 좁은 방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잠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0원짜리 길거리 음식이 유일한 선택지인 겁니다. 공급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싼 음식을 원하니까 재료도 싼 걸 쓸 수밖에 없고 위생 장비에 돈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비극적인 악순환이에요. 네 번째, 기후 문제입니다. 한국도 여름에는 습하고 덥지만 인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평균 기온이 38도에서 40도를 웃도는 지역이 수두룩해요. 이런 날씨에 좁은 골목에서 불을 피우고 요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셰프복을 입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팔에 반바지, 심지어 윗옷을 벗고 요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땀이 떨어지겠죠. 거기다 전력 사정이 불안정하니까 냉장고 없이 장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냉장이 안 되면 식재료가 빨리 상하고 세균 번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4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실시한 길거리 음식 미생물 검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대장균이 검출된 비율이 무려 50%가 넘었고요. 황색 포도상구균도 40%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살모넬라균, 이질균까지. 한국 식약처 기준으로 보면 즉시 영업정지, 아니 폐쇄감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뉴델리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터졌습니다. 힌두교 축제 기간에 메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고 무려 200명 이상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뉴스 속보에 검찰 수사까지 가죠. 인도에서는 안타깝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인도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인도에는 FSSAI라는 식품안전청이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기관이죠. 2024년부터는 길거리 음식 판매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등록비도 면제해줬습니다. 전국 144곳의 길거리 음식 밀집구역을 지정해서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2025년 규정에서는 모든 식품 관련 업소에 위생등급 게시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FSSAI 예산이 미국 FDA 예산의 약 7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천만 달러, 미국이 15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최근에 예산이 좀 늘긴 했지만 14억 인구를 관리하기에는 여전히 세 발의 피입니다. 단속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서 대형 레스토랑은 관리가 되는데 골목 구석구석의 노점상까지는 손이 안 갑니다. 결국 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인 여행자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인도 음식이 전부 다 비위생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의 유명 레스토랑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 아래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인도 요리 자체는 향신료의 조합이 절묘하고 맛의 깊이가 대단한 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슐랭급 인도 레스토랑도 많고요. 문제는 길거리 노점이에요. 특히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 밀집 지역의 골목 음식. 한국인이라면 면역체계 자체가 인도 현지인과 다릅니다. 현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면역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런 면역이 제로예요. 한국인 위장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은 가벼운 수준이고 심하면 장티푸스, 이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나 에젠코리아에서 인도 여행 후기 검색하면 인도 배탈이 거의 필수 코스처럼 나옵니다. 인도에서 안 아프면 안 간 거다라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이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수천 년 된 종교적 신념, 향신료 중심의 식문화, 극심한 빈부 격차와 카스트 제도, 가혹한 기후, 그리고 부족한 정부 예산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인도 사람들이 더러워서라고 말하는 건 너무 피상적인 판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생 문제를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건강과 직결되니까요. 인도 정부도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생의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4억 인구의 뿌리 깊은 관행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인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 인도를 여행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끓인 음식 위주로 드시고 길거리 얼음은 절대 피하시고 생수는 반드시 밀봉된 걸로 확인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배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인도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음식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다 같이 놀라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